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반가운 얼굴이죠. 오랜만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강시사 초대 MC가 3대 MC를 만나러 왔습니다. 원래 최강욱의 최강시사였다가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경영의 최강시사. 아무래도 이제 3대째 되니까 자리가 완전히 잡혔죠. 예. 이쯤 되면 이제 최경시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만하고. 그 최강욱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한 8개월 전에 나오셔가지고 136만 찍어주시고, 예, 지금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136만이 이제까지 최고 수치고요. 아, 진짜입니까? 예. 예. 그 전에 아마 한 200만짜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거의 뭐 비슷하게 지금 가고 감사합니다. 있는데, 네. 예. 다 윤석열 씨 덕분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윤석열 씨라고 하고 다니는데. 윤석열 씨. 예. 후보인 건 맞아요, 근데? 예비후보 등록. 아니, 일단 나왔으니까. 네. 예. 그리고 뭐, 그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모금- 등록을, 예비후보 등록을 벌써 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비 그래야지 등록을 모금할 수 있을 텐데. 했으니까 모금을 그렇죠. 하고 그게 아마 이제 선거법상 본인도 다 생각하고 했을 거니까. 네네. 첫날에 뭐 한 25억 정도 모금을 했다고 하던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반문재인 그걸 굉장히 확실하게 하더니 최근에도 특검 다시 하자. 김경수 전 지사 네.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는 뒤에 더 큰 게 있다는 식의 어떤 우리 윤건영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했지만 예. 먹던 물에 침을 뱉어도 유분수지.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지 급하니까. 급하다. 예. 예. 아니 지금 급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은 여유가 있게 리드를 그래도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뭐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그러대요. 정치를 안 하다가 하신 분들이 이제 처음에 왜 취하는 정치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뽕. 사방에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악수를 예. 청하고 박수 쳐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체감 지지율은 여론조사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높고 나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지를 잃고 있지 않다. 예. 나밖에 없다. 예. 그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예. 근데 실제로는 객관적으로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객관적으로는 이미 떨어지고 있고 예. 더 이상 올라갈 모멘텀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저는 뭐 일 삼아서 열심히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늘 그거 들여다보시는 여의도의 정치평론가나 호사가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여론조사 지지율. 네. 근데 이유는 뭘까요? 처가 리스크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리스크일까요?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업자득이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윤석열 씨를 보면서 제일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분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도의가 금도가 좀 훼손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이 그걸 임기 있는 동안 최대한 자리를 활용해서 정치 준비를 하고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 있는 동안에 벌였던 일들이 그런 문제를 과연 수사와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갈 일이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기준을 훼손시킨 게 있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둘 사이에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있고 예. 또 그다음에 뭐 감정적인 해소 정도로 넘길 일이 있고 도덕적인 비판 정도로 넘길 일이 있는데 예. 이분은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특정인을 사냥하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갖다 붙인다는 식의 행보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각인이 된 면이 있죠. 그거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그때 각인시켰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 없다. 그다음에 법의 잣대로 누구든지 단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었고. 그게 공정하다. 네, 그것이 예. 공정한 것이고 그 공정의 수준이나 정도에 대해서도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약간의 그 룰을 벗어난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바로잡는 게 공정이다. 예. 그다음에 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은 전부 다 검증을 해서 탈탈 털어야지만 공정한 것이다. 예. 이런 식의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거를 또 검찰 기자들을 통해서 증폭을 시켜왔죠. 예.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검찰 기자들이 본인들의 그 잘못을 지금 만회하는데 급급한 상황이 되는 중에 지금 튀어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에게 이제 화살이 돌아오고 있죠. 왜냐하면 처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이죠. 그래서 예. 이제 이 말씀을 앞에 좀 장황하게 드린 건데 그러면 본인한테도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 될 수밖에 없고 예. 본인이 쳐놓은 그물에 지금 본인이 하나씩 휘감기면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죠. 가장 최근 사건부터 복기를 해보면 김건희 씨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뭐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네. 그 사람과 뭐 우리 집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네.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부인을 하고 나면서부터 더 이제 취재를 열심히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언론사들이. 사실은 그게 정치권을 많이 접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하지하책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갑자기 부인이 등장해서 줄리라는 단어를 스스로 언급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게 이제 매스컴의 중심으로 등장해 버렸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사실은 이제 그 문제는 어찌 보면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특정 공직자와 결혼하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그것도 금도의 일종이죠. 네. 그런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만들어 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깨뜨린 사람이 윤석열 씨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문제들을 뭐 조민 양의 표창장 같은 것, 일기장, 일기장. 네, 그다음에 예. 뭐 애초에 이분이 수사를 하는 명분으로 삼았던 게 뭐예요? 사모펀드는 내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건 사기꾼들이 나오는 거고 예. 이런 거는 털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예.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예. 근데 정작 부인이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도이치모터스에 뭐 투자인지 하여튼 뭐 저긴지를 해가지고 예. 수익을 얻은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말했던 잣대와 본인의 기준으로 또 본인 스스로 과거에 조국 장관이 모르는 상황에서 부인이 가정을 꾸려가느라고 공직자로서 그나마 택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을 구해가면서 한 개 사모펀드였는데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니까 예. 부부는 일심동체다. 공직자 부인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다. 예. 애초에. 예. 부인이 한 걸 남편이 뭐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냐.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자기는 뭐냐 말이야 지금. 결혼 전 때 일이다. 뭐 이렇게 지금 결혼 전 때 시작된 일이죠. 그게. 결혼 전 때 시작된 일이다. 도이치모터스와의 관계가. 예. 근데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또 수익을 얻고 이런 거는 또 결혼 이후까지 다 계속돼 왔단 말입니다. 이게 좀 회색 지역에 있는 게 양재택 전 검사와의 동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론이 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도 보는데, 근데 계속 우연찮게 검사들과 이제 사귀고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18,000 정도가 양재택 전 검사의 가족들 미국에 있는 송금이 됐고, 근데 그걸 송금한 사람은 최은순 네. 씨고, 그거는 이제 서류가 있는 것이고, 네. 유럽 여행 경비는 양재택 전 검사가 본인도 뭐 낸 것 같다 정도로만 이야기했지만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지금 없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 제이슨 얘기를 그 양반이 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더 못 예. 믿게 돼 버렸어. 제이슨.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어떤 단순한 어떤 관계인 건지 아니면 단순한 뭐 과거에 사귀었다면 사귀었던 관계인 건지 아니면 뭔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계속 뭘 해나가는 관계였던 건지 그것 때문에 좀 찜찜한 구석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회색지대인 것 같아요. 물론이죠.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론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예. 이제 과거에 제가 고발을 했잖아요. 주가 조작 혐의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하자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계속 해왔고 예. 객관적으로 드러난 지표나 당시의 주가 지수나 주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부 정보를 얻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제 그 시기와의 매수가 반복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분야는 뭐 더 잘 아시지만 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크로비스타 그 삼성 전세권 설정도 너무 이상해요. 네. 삼성전자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등기부등본 많이 떼봤는데 그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6억 원이나 담보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삼성이 철저하게 하는데 예. 손해 볼 거 알면서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는데 예. 그거는 나름대로 뭐 삼성이 또 다른 데도 뭐 그런 등기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차차 밝혀질 일인 것 같고 어떻든 하여튼 그 부인 일을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선에 뛰어든 분들은
대선의 유력한 주자로 얘기될 때부터 부인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예. 우리 과거에도 예전에 보면은 뭐 경기도의 힐러리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왜냐 임창열 지사, 뭐 이인재 지사, 뭐 이런 분들 사모님들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정동영 의원 사모님 얘기들도 있었고 부인들 얘기가 늘 회자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단순한 그냥 배우자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퍼스트 레이드로서의 공적인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검증이 따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분은 보면은 지금 검찰 때 하던 식으로 대응을 하다가 지금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것만 쓰는 거고 내가 던져주는 게 특종이고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고 그렇게 이분이 쭉 살아온 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분의 총장 시절을 워낙 임팩트 있게 받아들여 잘 모르시는데 이분이 검찰 중간 간부 시절에 주로 했던 게 이제 언론인들 접촉해가지고 뭐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그 검난이라고 했던 최재경 중수부장이 한상대 총장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항명 사건. 그때 총장이 물러났잖아요. 중수부장이 처벌을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그때 그 언론사에다가 총장 쪽에 불리한 얘기들을 하고 뭐 이게 그 판을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윤석열 씨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확인된 걸까요? 법조계에서는 거의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본인이 또 그리고 특수부에 있으면서 소위 특별수사를 했다는 사람들은 언론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수사가 동력을 잃고 좌초한다라는 걸 일종의 수사 기법으로 다 받아들여서 알고 있고 선후배 간에 전수를 하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인드로 언론을 계속 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여의도 기자들이라고 하는 정치부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취재원을 만났다라는 반응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온 지금 메시지가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지금 6월 29일에 정치 출마를 한 거겠죠. 이제 대선 출마는 또 선언한다고 하니까 정치 출마 선언문 이후에 보면 또 출마 선언을 한대요? 한번 했는데? 또 한다는 것 같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문은 따로 한번 작성을 또 한다는 거. 그때는 무슨 선거 하려고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정치 출마. 정치 출마가 어딨어? 그러면 세상 출마? 세상에 나 나왔다. 검찰총장 이제 더 이상 아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나온 기조들을 쭉 메시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 반문재인,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그 자유민주주의가 사실은 자유기업원 정경련 주장이랑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분이 이제 중도 확장을 처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 이야기도 그렇고 중도 확장을 한다고 해서 그런 쪽의 어떤 세력과 일치하는 어떤 메시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경련의 자유기업원 플러스 반문재인이면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우파 쪽이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다른 메시지는 없을까? 그 요새 자꾸 그런 생각은 들어요. 본인의 확정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더라. 그러니까 사표 내고 나온 지가 몇 달인데 그 사이에 메시지를 던질 방향, 그다음에 본인이 소구해야 될 지지 세력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세팅을 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씨가 제3지대에 있으면서 소위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국민의힘을 끌고 갈 것이다 결국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정치권에 많이 계셨던 분들은 소위 말해서 선수가 지금 옆에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앞서가지고 본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내가 배우만 하겠다. 감독과 배우를 다 해서 문제였다라는 지적을 어떤 분들이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뭐 새로 무슨 뭐 공보팀이나 뭐 이런 분들 영입했다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배우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본인한테 주어지고 있는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대통령께 대드는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서 그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믿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로 반문재인 을 얘기하면서 심지어 뭐
더 심한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정부가 무슨 뭐 굉장히 무슨 민주적 기본 질서를 뭐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느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라는 사실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약탈 정권이라고 했죠. 약탈 정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표현들을 기존의 기성 정치인으로서 야권에서 계속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뭔가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백히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뭐 1위 정도는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쪽에서 사실은 내세울 만한 분들이 없고 그쪽에서 1등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전체로 봐서 아니 전체는 아니죠. 이제 지금 보면은 유선저 전화가 합쳐져 있으면 1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하튼 혼전 양상이긴 하니까. 네, 하여튼 뭐 높은 지지율이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뭔가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분들은 늘 있게 마련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행보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죠. 또 지난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극명하게 표출이 됐고 그런 표심들이 어딘가는 정착할 필요성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분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과연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인가, 그럴 만한 자질과 인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점점 빠지고 있는데 그 빠지는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 그대로 받아 안아지거나 아니면 최재형 씨한테 넘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는 그게 오히려 이낙연 후보한테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낙연 후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그 정처 없이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이 일단 한번 윤석열 씨를 정박지로 삼았다가 점점 이제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시는 와중에 아닌가. 최강욱 대표님은 민주당의 후보들 중에서는 딱 이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까? 다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좀 많이들 아쉬워하시는 거 지금 아니에요? 고민 중이십니까? 아니 뭐 저는 어떻든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개혁 진영이 승리를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그간에 쌓아온 어떤 성과들을 허물지 않는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꼭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단 공당의 대표로서 뭐 다른 당의 후보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어쨌거나 과거에 우리가 노무현 후보나 문재인 후보를 바라보면서 그 가슴 뛰었던 그만큼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그런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실망하고 그 다음에 딱히 지지할 곳은 없고 그렇죠. 그런 중에 이제 중도 보수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그럼 이낙연도 괜찮나?라고 하면서 이낙연. 그다음에 좀 그래도 좀 색깔이 다르면서 개혁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재명.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는 중도와 그다음에 생각이 있는 중도가 중에 내가 박근혜 정권은 정말 용납을 못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수적 지향이 있는 중도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윤석열 씨가 대안으로서 매력 있는 카드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윤석열 씨가 입당 시기를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입당을 한다라는 거는 바깥에 있으면서 생각한 만큼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아니겠어요? 들어가면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처럼 백전 노장들한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두 분이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나? 그 두 분이 들어오라고 하잖아, 계속. 그거는 뭐 들어오면 자신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을 뭐 열 몇 차례 하면서 경선 후보가 여하튼 결정이 되면 뭘 좀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할 건지에 관해서.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최 대표님은 최강욱 대표님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부정적으로 써놓았는데 거짓과 욕망, 오만과 덕선, 불량과 치기만이 가득한 자기 앞장서는 일,
기필코 가득한 자가 앞장서는 일은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 이게 이제 거짓과 욕망, 오만과 독선, 불량과 취기. 이거는 다 윤석열. 본인이 그동안의 행보나 언행으로 또 몸으로 보여주는 태도로 예. 그다음에 과거에 해왔던 일로 예. 했던 행동들을 평가를 하면 제가 그때 뭐 그냥 뭐 깊은 생각 없이 떠오르는 대로 쓰긴 했습니다만 예. 뭐 그런 단어들로 좀 압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공정이라는 게 군 법무관도 하셨고 그다음에 변호사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회의원 되셨고 공당의 대표시고 이러니까 이 공정성이라는 게 완벽한 공정성이라는 게 인간이 참 거머쥘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네. 없는데 조국이라는 그 반태제가 있었을 때는 본인이 이제 완벽한 공정성의 화신인 것처럼 검찰총장 네.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적으로 부상이 됐단 말이죠. 이제 근데 본인도 걱정일 것 같아요. 그거를 완벽한 공정성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최고로 공정한 인물이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히스토리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로. 그나마 보면. 가장 좋은 명분이 그분한테는 그렇죠. 그거지. 예. 근데 저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런 공정성은. 그럼요. 예. 예. 그게 나타나는 게 어쩌면 조국 정경심 재판에 혹시 8월 사건에서 표창장이랄지 다른 것들이 어떤 조금이라도 뭔가 검찰이 이야기했던 것과 달라진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벌써 1심에서의 증언을 2심에서 번복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 그 학생, 예.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뭐 몇 번을 아버지를 출국 금지시켜서 뭐 몇 번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 사실은 피의자도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잔인한 수법이거든요. 예. 그거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최대한 압박해서 요만큼의 호의적인 얘기도 나오지 않게 할 때 소위 특수수사 기법이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쓰는 수법인데 예. 그걸 너무나 광범위하게 저질렀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정경심 교수하고 그 금융 관련 문제를 상담해줬던 PB 김경록 씨 같은 분도 지금 그분도 굉장히 많이 맺혀 있단 말이에요. 예. 검사들과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참고인으로 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지금 검찰 내부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 그간의 검찰 내부에서 이제 윤석열 씨를 전부 다 지지했느냐? 그건 아니란 꼭 말이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수가 예, 없죠. 예.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 조직 전체에 신망을 얻고 대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일종의 계파를 가지고 예. 그 사람들한테 이제 형동생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검찰을 이끈다. 그러면서 이제 요직을 차지하면서 쭉 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실체들이 드러나 있고 또 검사들만큼 인사에 민감한 부류들도 없는데 그쪽에서 이제 어쨌거나 초반에 독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생리적인 반감이 있는 데다가 예. 수사의 성과물로 나온 것들이 국민들을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현혹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수사의 수준과 결론의 품질이 어느 정도였는지. 예. 그러니까 그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도 공소장을 2번씩 내고 끝끝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뭐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예. 수사를 해보고 법률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인 거예요. 첫 번째가. 예.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그러면은 검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거는 한편으로는 본인이 어떤 그 수사를 이끌면서 탄압받는 지도자 상을 바깥으로 표출해가지고 야,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뭉쳐야 돼. 뭐 이런 쪽으로 활용하긴 했지만 예. 사실 내부적으로는 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욕망을 실현하는 걸로 조직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과정이나 공수처가 신설되는 과정이나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인식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 혐오하거나 공포스러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공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인 검찰은
수틀리면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와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럴 수 있어라는 혐오와 그 두 가지 외에 야 검찰이 정말 정의롭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저기 얘기하면은 다 정리가 되고 풀어주겠구나 그런 믿음을 준 수사를 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검찰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직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그 나가는 모습이 예. 예? 관두고 나갈 때의 모습이 예. 무슨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제가 낸 법안에서 선거일 1년 이전에 나가지 않으면 못하게 한다는 맞다. 또 공교롭게 그 시기를 택해서 나갔잖아요. 예. 1년 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본인이 자초한 것이기도 하고 구성원들이 볼 때는 조직에다가 계속 흙탕물만 끼얹고 조직이 망가지는 거는 그냥 나몰라라 한 상태에서 이제 본인만 빠져나가가지고 또 그걸 바탕으로 나는 대통령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어제도 제가 다른 자리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국 장관님한테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수하였던 사람이 최근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하여튼 드릴 말씀이 많고 예. 면목이 없는 게 사실인데 아, 뭐 그래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예. 뭐 제 입장도 좀 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희흥 씨? 응? 희흥 씨? 아니요. 뭐 아, 희흥 씨는 아니고.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예, 수하였던 수하 중에 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조 장관이 그걸 받고 좀 황당하셔가지고 예. 오랜만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 어. 이 친구가 나한테 지금 연락을 해.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우리 최 기자님 보시기에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제가 저는 몇 개월, 한 1, 2년 됐는데 부메랑이 분명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국 사건을 쭉 보면서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이건 나중에 오히려 본인의 트로피나 뭐 메달이나 훈장이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부메랑이 된다. 대선 전국에. 저건 굉장히 안 좋다. 본인이 어떤 거에 화신이 되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 특히 지키지 못하는 공정의 화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이 있을 때 가로막은 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사들이 진행돼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수사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짤 거거든요. 뻔히 대응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잖아. 예. 근데 그거는 검찰 수사는 항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자기가 했던 수사는 전부 다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고 응? 대선 후보로 나선 자기가 막았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수사고 이렇게 프레이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전화의 얘기를 마무리를 하자면 예.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동요할 수밖에 없고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윤석열 씨 입장에서도 무슨 대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기도 정치로 뛰어든 마당에는 예. 친정 사람들이 외면하는데 정치할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 내부를 다독거리는 말로 그 수하들이 퍼뜨렸던 얘기가 뭐냐면 내부에다가 예. 저는 이게 제보를 받은 건데 걱정하지 마라.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선거일 기준 1년 전 지지율이 1등이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만 빼고 다 대통령이 됐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썩들썩거리는 걸 이렇게 무마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뭐 이러면서 예. 그리고 최근에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제 인사 이후에 뭐 사표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윤석열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좀 기다려라 했다는 거. 예.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내가 대통령 되면 다시 다 그렇지. 예, 좋은 자리 줄게. 예. 또 내가 공신으로 저기 해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검사 후배도 지금 그래서 그냥 참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많죠. 그냥 참고 있어요. 누군지 그냥. 알겠네. 예. 하여튼 그런데 그런 내부적인 분위기로 겨우 다독거리고 왔는데 예. 이 사람 생각만큼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고 꺾이는 추세로 들어가니까 예. 그 수하이자 최측근인 친구도 예. 보험은 드러나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예. 본인이 기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조금 나돌고 있거든요. 예, 예. 최근 한 달 정도 동안 관련해서 혹시 들은 소식이 있어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들은 적은 없고
아니 과거에 본인이 해온 소행이나 행태를 알고 제가 예. 그 사실관계가 뭔데 어떻게 가로막았는지를 알고 또 당시에 그거를 직접 겪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다 검찰에 남아있거나 다 살아있는데 예. 그게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이제 이른바 윤석열 검찰이 가지고 갔던 혐의들이 직권남용이란 말이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가로막은 수사라는 표현은 이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계속 부메랑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혐의가 비슷하게 지금 돌아올 가능성.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라고 해서 기소해놨잖아요. 지금 예. 그전에 영장 청구까지 했고. 예. 감찰보다 수사를 막은 거는 더 그건 명백한 판례가 있어요. 예. 경찰의 경우에 상급자가 수사를 못하게 한 거 이런 게 처벌을 받았거든요. 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어.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해놓은 틀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이야기하기 전에 열린민주당 대표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또 여쭤봐야 되는데 열린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어떻게 이제 논의를 시작했고요. 예. 논의 시작하는 전제로 이제 저희는 그 의결당원들, 다른 당에서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의결당원분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예.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는 때도 그랬었고 예. 대선에 관련해서도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음. 묻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전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겪으면서 또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지 조금 더 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특히 이제 적통 논란 관련해서는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랄지 탄핵 관련된 뭐 찬성했냐 반대했냐 네. 할지 뭐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출신도 호남이시기 때문에 호남 백제 이야기까지 네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고색창연해서 그렇죠. 호남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진짜 호남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유치한 거 아니에요? 너무 예. 논쟁의 수준이. 예. 그래도 집권당의 후보가 돼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하는 분들 같으면 미래를 얘기해야죠. 국민들한테. 지금 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이제 환경 문제, 이 전염병 문제, 에너지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남은 적폐를 또 청산해내는 문제. 예.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이런 갈등 구조나 빈부격차의 문제나 이런 거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질문으로 던져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지금 가장 가슴 아파하는 청년층, 예. 청년층의 이반 뭐 이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어떤 자기 고백 플러스 향후의 어떤 그 비전 이런 걸 제시해야 되는 때잖아요, 지금이. 예. 근데 그거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지지율에 지금 연연해가지고 상대 발목 잡고 그걸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걸 자꾸 하시는 거는 예. 별로 보기에도 안 좋고 스스로도 보시기에도 그렇게 결과적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아쉽습니다. 최영욱 대표님 또 특히 이제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언론에 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관련해서 이제 언론중재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불가피한 게 아니라 꼭 예. 필요하다고 꼭 생각하죠. 필요하다. 예,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거 어찌 보면 윤석열 씨의 공로인데 예. 참 공로가 많아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준 면도 있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각인시켜준 면도 있고 공로가 크신 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대통령 되는 걸로 이용하시면 안 될 일이고 그거는 본인한테 오히려 대통령이 되지 되면 안 되는 이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언론이 과거에도 제가 우리 최 기자님한테 사석에서건 이를 방송에서건 한번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예. 제가 예전에 뵀던 기자분들하고 요즘 젊은 기자분들이 왜 좀 다릅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엊그제 이제 우리 김의겸 의원께서 문체위에서 이제 그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예. 이제는 기자들이
사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꼭 집어넣고 싶었다. 그러니까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회사만 책임지도록 해야지 기자한테 그걸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왜 생각이 없이 받아 적기만 하느냐, 왜 특종 경쟁에만 매몰돼가지고 검찰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제 젊은 기자분들은 과거의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어떤 지사적 지향, 예. 이거를 이제 버리신 지는 오랜 것 같고, 그거는 단순히 언론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예, 그렇죠. 그런 예. 분위기가 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직장에서든지. 그러니까 워라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뭐 기자분들만 탓할 일은 아니라고 제가 점점 생각은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이나 또 진실을 향한 언론인의 사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이런 걸 바라볼 때 미흡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 된다. 그러면 끊으려고 그동안에 언론인들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보여준 거는 뭐가 있었느냐. 예. 그걸 아무리 반출을 해봐도 예. 없단 말이죠. 예. 그리고 야 이쯤 했으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는 좀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게 사실은 기레기라는 말로부터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세월호 사건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2014년. 2014년입니다. 예. 7년 전 일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그 7년 동안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그때 얼마나 기자들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하시고 내부 비판도 많이 하시고 그때 또 많이 울고 그랬죠. 망가진 공연 언론의 현실과 종합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막 통곡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 시민들도 같이 울었고. 예. 근데 그 이후에 과연 그러면 뭐가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는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못하니 외부에서라도 견제를 해달라라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무슨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다른 형태의 언론 탄압이고 제가 무슨 기자협회인가 어디서 냈다는 것도 봤는데 예. 그럼 지금처럼 하자는 거냐? 그거에 대한 답이 없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닌 거죠.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 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또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서 다시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열린공감 TV가 지난 토요일에 그 북한산은 아니죠. 어디 양평 어디죠? 예. 잘 그 몰라요. 네. 양재택 검사의 모친이 사시는 곳 94살 되셨더라고요. 네.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들어갔냐면 점보러 왔다. 이 집이 이제 점집으로 유명해서 네. 점보러 왔다. 사전에 취재가 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점보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정치 바람을 좀 탑니다. 제 사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윤석열 이야기를 쭉쭉쭉 시작을 하고 네. 그러다가 그 모친께서 당신들 뭐 전보러 온 게 아니고 정부 사람이지 네. 라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취재 기자라고 경향신문 그 명함을 내고 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 상황이 전체적인 상황인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은 이게 취재 폐륜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것들은 또 양재택 검사는 모친이 지금 치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 거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언론인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뭐 그렇게 올바른 취재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아쉬운 점이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일단 열린 공감에 열린이 들어가니까 열린민주당의 기관지거나 정당 방송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많던데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도 하여튼 그 방송이 있었다는 얘기를 뒤늦게 알았고 관련돼서 잠깐 이렇게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적 관심사가 돼 있는 사안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사실은 금도를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본인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까지 지금 넘어간 것이고 예. 그러면 취재를 하는 걸 업으로 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어떻게든 알고 싶어하는 게 기자의 본능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택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판단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다들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예. 나름대로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이제 앞으로도 그런 방식을 권해가지고 계속 해야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그렇지는 않다. 예. 그게 이제 아쉬운 점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 양재택 변호사 이런 분들이 뭐 폐륜을 언급했는데 윤석열 씨가 폐륜을 언급할 입장인 사람은 아니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예. 얘기를 해도 윤석열 씨가 폐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본인이 얼마나 그간의 사회적인 예의범절과 법도를 지켰길래 그걸로 망가뜨린 장본인이 폐륜을 운운한다는 거는 그거는 누워서 침뱉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아니 자기를 믿고 임명해 준 사람에 대한 윤리 도덕은 어떻게 지켰으며 본인을 또 신뢰했던 국민들의 바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응답했으며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지위의 엄중성이나 그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기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좀 돌아봐야죠, 본인 스스로. 그런 윤리를 얘기한 다음에 나는 완벽하게 이런 걸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폐륜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매사에 나는 관련이 없고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고 나를 탄압하는 사람은 다 폐륜이거나 불공정이다. 예. 내지는 뭐 중립성 침해다. 이거는 예. 이제 고장난 레코드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면으로 양재택 변호사님의 경우에 좀 아쉬운 점은 그 팩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지. 예.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마치 이제 예전부터 써오던 수법이잖아. 초원복집에서 선거 개입을 기관장들한테 얘기한 게 문제가 아니고 도청이 문제다. 엑스파일에 등장한 재벌이 제공하는 검사들의 떡값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국정원이 도청한 자료를 폭로한 국회의원이 문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고 성공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방식을 또 취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과연 그런 태도를 주권자들이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냥 뭐 그리고 언론도 일방적인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과거에 그 양재택 변호사님의 어머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다가 그 항변을 더 크게 쓰는 식으로 보도를 하더만 뒤늦게. 예. 그것도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만 더 붙이자면 취재윤리나 무슨 폐륜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채널A하고 지금 과거부터 무슨 의견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까지도 이제 무슨 형사재판, 민사재판이 이어지고 뭐 이동재라는 분으로부터 제가 심한 모욕적인 비방을 듣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예. 채널A가 작년 새해 첫날 제가 살고 있는 시골의 주택 단지인데 예. 거기도 경비실이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아, 거기에 예. 변호사님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상담할 게 있어서 왔다. 이렇게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저희 집 마당 근처에다가 뭐 카메라 3대인지 2대인지를 설치를 하고 예. 집에 와서 문을 한 30분 정도 두드리면서 기자가 예. 검찰에 왜 안 나갑니까? 왜 출석 안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 안 해줄 때까지 안 갑니다. 뭐 이러고 있다가 저희 집 애들이 112에 신고해가지고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있는데 와서 그렇게 하다가 예. 뭐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우리 집 그 찍은 화면을 또 지네들 뉴스에 내보내고 뭐 이랬던데 예. 그 배후에 과연 윤석열과 한동훈이 없었을까?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간의 채널A와 정치검찰이 맺어왔던 어떤 단독 보도의 행태나 그걸로 만들고자 했던 팩트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써왔던 수법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다 대고 또 취재윤리를 운운하는 건지 제발 좀 자신을 한 번이라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뭐 몇 개월 뒤에 떨어진다면 야권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대통령 감이다. 이 사람은 좀 할만하다. 보수 야권이지만 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최재형,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예. 일단 사람들은 뭐 대안으로 최재형 씨를 우선적으로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지지율이 그쪽으로 이렇게 안 옮겨가나 보대?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 최재형 씨 같은 경우에 은근히 디스를 하더만 그 양반이 조금 나름 생각보다 수가 높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얼른 동지끼리 만나서 뭐 국민의힘의 개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개파 프레임을 씌워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종로에 어떤 서점에 무슨 준리 벽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예. 말씀하심으로 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줄리벽화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 예. 윤석열 씨보다는 좀 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그 이분은 진작에 감사원장에서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까지 있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 정치적이다. 예. 검은 마음을 키워오고 계셨구나.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그분도 과연 그렇게 유력한 후보로 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경기고등학교 71회랍니다. 예. 그 좀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경기고등학교 71회에 꽤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님도 그 동기시라고 그러고 예. 꽤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분들 사이에서 거기도 무슨 동기들 단톡방 같은 게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데서 과거에 최재형 씨가 감사원장으로서 그 단톡방에 한 95%가 태극기 부대래요. 근데 감사원장으로서 뭐 원정 감사라네 어쩌네 할 때는 예. 최재형 씨를 엄청나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멘트들이 카톡방에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정작 이제 이분이 대권에 도전하겠다라고 나서니까 예. 조용해졌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뭐 경기고등학교 동기들이 돕기 위해서 뭐 예. 묻힌다고 한다 뭐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동기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언제 그랬냐 저 기사 내려달라고 해라 뭐 이런 분위기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뭐 반대로 뭐 인품은 아주 뛰어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긴 돌았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분을. 예. 저는 그분이 감사원장이 먼저 되셨고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제가 검증한 분은 아닌데 예. 공직기강 비서관과 감사원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요. 감사원이 업무 중에 공직기강 감찰 업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몇 번 뵀는데 예. 이미지가 좋았죠. 그분이 되게 뭐랄까 좀 윤석열 씨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그 좀 불량기라고 할까? 예. 그런 거는 이분은 잘 안 보이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좀 선비처럼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행보나 언행을 보면 속으로 나름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고 그거를 잘 숨기신 것 같다. 그 지금 봐서는 아 이분이 이렇게 이중적이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법사위에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예. 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감사원장의 출마 얘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할 때만 해도 제 생각은 예. 그 최재형 씨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인품을 제가 믿고 여쭤봤던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사실 여부를 제가 여기서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예. 어쨌거나 제가 감사원장으로 있는 사이에 이런 문제로 계속 언급이 되고 조직 구성원들한테도 누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미스럽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난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때.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마지막으로 그 이번 정권 후반기 5년 차가 좀 제가 좀 보기에는 신기한 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대란 말이죠. 네. 근데 어떤 후보도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지 않아요. 네. 전 처음 봤어요. 그렇죠. 진짜. 제가 한 30년 동안 투표를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항상 유력 후보가 대통령보다는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를 항상 시도했죠. 예. 네. 그래서 여권이건 야권이건 특히 여권에서는 차별화를 시도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권에서 감히 지금 차별화를 쉽게 시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다는 거지. 근데 그게 나중에 여권 후보가 누군가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싸움이 돼버릴 거잖아요. 네. 그럴 때 대선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 그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윤석열의 미래와 대선 판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좀 예측을 해 주십시오. 저는 뭐 그 분야의 고수는 아닌데 그냥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예. 정치권 언저리 있으니까 하여튼 언저리나 아니 내 내부에 들어와 있네. 내부죠. 근데 예.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언저리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 근데 그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그냥 즉자적으로 떠오르는 게 지금 대통령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쉬운 답일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거기서 일종의 시대정신이 읽힌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늘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분이 돼 왔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그러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여왔던 그런 품격과 진정성의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나 이익보다 또 정파적인 이익보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는 돼 있다, 기본적으로. 그거를 제가 대통령님 밑에서 근무했던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대한 열망과 지지가 여전히 살아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씨가 보이고 있는 지지율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 우리 대통령한테 만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상당 부분 숨어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과거에 고구마라고 표현했던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좋은 분이고 사실이 예. 없다는 건 알겠는데 예. 답답하다. 좀 속 시원하게 좀 이렇게 뭘 좀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예. 어떻게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나를 어떻게 못 해가지고 예. 저걸 저렇게까지 만들어 놓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한테 투사되는 면이 있고 그런 거에 반작용으로 또 이재명 씨한테 아니죠 윤석열 씨한테 투사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 두 후보가 나름의 유력 주자로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예.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품격을 닮아야 된다.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열정, 과감성, 개혁의지 이런 것들을 얹어야지 예. 희망이 있지. 예. 그렇지 않고 그걸 엇나가는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가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바라는 기본적인 자세나 품성이 있는데 다리를 있는 힘껏 벌리고 최대한 넓게 벌리고 팔을 최대한 넓게 벌린 상태에서 고개를 최대한 많이 흔들면서 얘기하는 대통령 우리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쩍번엔 도리도리. 정상회담 네. 자리에서 그런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까.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적어도 의자에 앉는 자세가 예. 90도의 바른 자세는 유지하지 못할 망정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정도는 보여야 한다. 예. 근데 이렇게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세로는 그렇게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는 없다. 예. 그런 거 하나하나를 유권자들은 다 마음에 새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태도가 그냥 버릇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동안에 살아온 방식이나 생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국민들이 알아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앉는 것, 쓰는 거 많이 연습을 하시겠네요, 윤석열. 그거 못 고칩니다. 그걸 고칠 수 있으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혀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렇죠. 그거 못 고쳤잖아요, 끝까지. 못 고쳤죠. 우리 안철수 선생이 그 목소리까지 변조해가면서 그거 고쳐보려고 강철수 프로젝트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렇죠. 눈썹에 문친다 하시고. 그럼 결국 예. 못 고치셨잖아요. 안 됩니다. 예. 최경련의 이슈 오도독. 지금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